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슈퍼맨은 아시죠? 네, 슈퍼맨은 어떻게 날아다녀요? 이렇게 날아다니죠. 자, 그럼 원더우먼 아세요? 진짜? 원더우먼 아세요? 저희 직원들이 원더우먼을 모르더라고요. 원더우먼 여성 어떻게 날아다녀요? 이렇게 날아다녀요. 원더우먼은 비행기 타고 날아다녀요. 원더우먼 비행기 있어요. 원더우먼 비행기. 저희 때는 그 슈퍼맨과 원더우먼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제가 꿈속에서 늘 그 원더우먼 꿈을 많이 꿨어요. 원더우먼 꿈을 꾸면서 키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기억하는 부분 얘기했었잖아요. 그 기억하는 부분에 하나의 또 컨셉이 슈퍼맨과 원더우먼이 아닐까 싶어서, 꿈속에서까지 생각나는 그 여성분. 기본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에게 이분들 모습을 딱 봤을 때 기억하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 슈퍼맨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게 되냐면, 그분이 서 있는 모습, 그리고 날아가는 모습, 그리고 특히 여성을 보호하는 모습, 그 사람의 그 모습들을 되게 많이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우리 원더우먼은 저 복장에서 상당히 많은 기억을 하게 합니다. 저 복장, 남자분들은 그냥 보기에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저기 그 끈 있잖아요. 끈이 이렇게 쫙 날아서 범인들 잡고 막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들을 기억하며 꿈속에서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결국 나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복장들도 있지만 나의 모습들도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메라비안 법칙. 메라비안 법칙에서 55%를 차지하는 게 보여지는 거였는데, 그 보여지는 거 안에 제가 일로 와보실래요? 이쪽으로 와주실래요? 라고 하는 게 달랐다라는, 이런 바디랭귀지라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직장 생활의 첫인상, 외모보다 얼굴 표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사람을 기억하는데, 아까 슈퍼맨과 원더우먼도 보면 얼굴의 표정이 상당히 자신감 있고 미소 짓고 있었던, 얼굴 표정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좋은 첫인상을 주려면 미소가 가장 기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색이 중요합니다. 내색을 내는 거. 내색을 내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기본부터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기본의 하나가 바로 환한 미소예요. 진짜 미소를 지은 사람과 가짜 미소를 지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호감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험했어요. 저희가 10분을 모셔다가 웃는 얼굴, 웃지 않는 얼굴 보여주면서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헤어스타일하고, 근데 누구를 뽑았을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저희가 사회봉사자로, 사회에 서비스 하시는 분으로 채용을 하려고 한다. 어떤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당연히 표정이 좋은 사람 뽑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7대3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7명이 얼굴에 미소를 지었던 남자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만큼 이 미소 파워가 있는 거예요. 미소 파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20분 동안 계속 미소를 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서비스직에 가고 싶은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승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는 3가지의 기본적인 적성이 필요해요. 뭐냐? 첫 번째는 글로벌 감각이 있어야 돼요. 왜? 세계를 돌아다니고 또 세계의 모든 사람을 다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감각이 뭐예요? 서비스 정신이에요. 서비스 정신이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체력이에요. 왜?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체력이 안 되면 그 직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글로벌 감각이 있고 기본적으로 서비스 정신이 있고 체력이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20분 내내 웃고 있어야 된다. 특히 서비스직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래야 평상시에도 늘 저 모습이구나. 그래서 면접관이 학생 92번 안 힘들어? 계속 그렇게 웃고 있는 거 안 힘들어?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웃어라. 그건 결국 칭찬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표정 하나로 그 사람이 서비스 감각이 있겠구나 없겠구나라는 걸 판단해요.
자, 일반직은 어떨 것 같아요? 일반직은 계속 뭐 승무원이든 아니면 미스코리아처럼 웃진 않더라도 이 사람이 밝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늘 입 내밀고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판단 일회적으로 신속하게 어떤 거 보고 판단? 얼굴 보고 판단한다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가장 호감이 있는 사람은 나보고 웃어주는 사람이에요. 면접관이 눈이 딱 마주쳤는데 씩 웃어. 이쁘죠. 아니 제가 왜 웃어? 이렇게 생각하는 면접관은 없어요. 평상시에 안 웃으면 웃어지질 않아요. 자, 옆에 짝꿍 좀 보세요. 한번 여러분 거울 보세요. 지금 웃고 있습니까? 아마 되게 심각하게 표정을 짓고 있을지도 몰라요. 늘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감 가는 인상에서는 얼굴 표정, 눈빛과 눈매, 그래서 사실은 칼라 렌즈가 여러분의 눈빛을 가려서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 거고, 마스카라 같은 거라던가 이 아이라인을 할 때 여자들 같은 경우도 너무 세게 하면은 좀 무서워 보일 수 있으니까 아래로 내리듯이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내가 너무 강해 보일 때, 강해 보이는 게 싫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부 밝아 보이니까 좋은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피부가 꼭 뭐 결정되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굴 표정이에요. 자, 왼쪽에 있는 여학생과 오른쪽에 있는 남학생 중에 한 명만 뽑으라고 얼굴만 보고, 그럼 누구 뽑겠어요? 네, 저 같아도 여성분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 자, 면접관이 싫어하는 표정 바로 왼쪽에 있는 분입니다. 왜 인상 써 나한테? 뭐 덤벼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웃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표정 안 좋습니다. 자, 여러분 표정 지금 무표정. 아, 예, 그렇죠. 그렇게 웃으시면 되고, 날카로운 인상 째려보는 것 같아. 막 가끔씩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 턱을 옆으로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 이렇게 하고 네? 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자, 턱 내리는 연습하세요. 턱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턱 가운데로 데려오셔야 돼요. 자, 거울 보면서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평상시에 친구한테 몰카를 좀 찍어달라고 해봐. 평상시 버릇이 저때 다 나오거든요. 그거 중요합니다. 표정, 웃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진짜 웃는 미소 연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이 눈이 웃어요. 눈이. 이건 가짜 웃음, 진짜 웃음이에요. 눈 옆에 알륜근이라는 게 움직이고 입꼬리가 같이 웃을 때 진짜 웃는 거죠. 진짜 웃는 거. 눈 연습. 정말 어렵죠? 어떻게 연습할까요?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볼게요. 얼굴 근육이에요. 얼굴이. 몸도 근육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움직이면은 뭐가 툭툭 튀어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기억하잖아요. 내 몸이. 얼굴도 똑같습니다. 평상시에 저희 반 학생들 중에도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입꼬리를 네 이렇게 웃을 때도 이렇게 웃어. 자기가 몰라요 그거를. 자, 입꼬리 올리는 연습, 그죠? 근육 운동을 계속 이 정도 올려야지 되는 거구나 느낌. 그래서 얘 있죠? 이 근육이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간다는 느낌. 구경하지 마시고요. 한번 올려보세요. 자, 올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눈꼬리가 내려가야 돼요. 애기처럼. 근데 그게 처음부터 좀 잘 안 돼. 그럼 손가락 이렇게 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하셔서 내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고 얘를 내리는 거구나. 하면 얘가 기억해요. 얼굴도 근육 운동을 계속하면 이 얼굴이 근육이 기억해. 지금 훨씬 잘생겨졌어. 아까 그 인사보다 계속 엉뚱하게라도 생각하면서, 여자친구라도 생각하면서, 앞에 있는 면접관이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다, 날 찬 여자친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랑스러운 여자친구다, 남자친구다라고 생각하면서 표정을 지으면 돼요. 그분 진짜 웃음이 나와요. 자, 모 텔레비전에서, TV에서, 프로그램에서 이 운동하는 거 나왔더라고요. 한번 같이 연습해 볼게요. 눈을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눈 번쩍 들고 하나 둘, 그럼 여기 근육이 움직이니까 하나 둘, 이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눈동자 위로 올렸다 아래로 내렸다, 오른쪽 왼쪽 한 바퀴 크게 돌리고 또 반대로 크게 돌리고, 눈빛이 살아있어야 되고, 눈빛이. 자, 다시 한번 위로 올렸다 아래로 내렸다, 반대쪽으로 왼쪽 오른쪽 갔다가 또 한 바퀴 크게 돌리고, 그리고 눈을 번쩍 떠보세요. 면접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있거든. 이따가 그 해야 될 자세와 더불어 이 눈 운동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눈이 좀 빛나는 것 같죠? 눈이 좀 빛나고, 그다음에 눈썹 운동을 하는데요. 손을 이렇게 하셔서 눈썹에 가까이 붙이지 말고 돼요.
그리고 눈썹 이 손가락 위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눈썹을 올리는 거예요. 요 손보다 위로. 그러면 이 근육 운동이 됩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 거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요 근육을 더 많이 움직이면 되게 친근하게 다가온다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볼 운동 넣어서 오른쪽 위아래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한 바퀴 돌리고 또 반대로도 돌리고 그리고 나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우, 이 해볼게요. 아, 이, 우, 에, 오. 고기. 아, 나 고기 먹고 싶은가 봐요. 이자로 끝나는 단어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오에오 연습은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근육 운동을 하면서 입꼬리 올리는 연습이 되고요. 두 번째는 발음 연습이 돼요. 내가 조금 똑부러지게 말하고 싶다 하면은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 아는 아답게, 어는 어답게, 오는 오답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면서 입을 다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 훈련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서 아이오에오 요 연습은 중요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아, 이 할 때 어떻게? 이가 내려가면 안 돼. 예. 우, 쭉 빼서 우, 에, 오. 제가 가르치는 그 후배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취업을 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서 제가 코칭을 해주면서 그 얘기 했거든요. 웃는 게 너무 예쁘긴 한데 웃을 때만 웃고 잘 안 웃어요. 그래서 웃는 연습을 시켰어요. 웃는 연습을 시키니까 거의 울어. 웃는 연습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연습이에요. 안 하던 사람에겐. 여러분이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웃잖아요. 웃는 이거 하잖아요. 쿠키 막 이런 거 하고 나면 나중에 웃는 게 되게 어색해요. 어색해서 되게 불편한 얼굴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해. 근데 그걸 넘어가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제가 승무원이 됐을 때 그 회사에서 3개월 동안 가르쳤던 게 미소 끊임없이. 입꼬리 내리면 수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관이 다니면서 입꼬리 슉슉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승무원들은 다 이렇게 웃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여러분도 입꼬리 쿠키. 지금 입꼬리 내려가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내리면 안 된다는 거지. 다시 한번 시작. 쿠키. 눈 뜨고. 그렇지. 되게 예쁘다. 지금 그렇게 웃어야 돼. 그렇게. 다시 한번 쿠키. 시작. 쿠키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 내리는 거 연습해 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을 여는 거잖아요. 취업하는 거. 그죠? 대학문을 열었고 이제 어렵게 이제 취업문을 여시는 건데요. 이 취업문을 열 때 배웠던 이 미소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저는 승무원 생활을 했던 것을 사실은 제가 믿는 신께 감사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기초적인 기본 자세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지금까지 사회생활하는데 너무 많이 도움이 돼요. 늘 바른 자세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얘기하고 근데 뭐 맨날 그 훈련만 하니까 그리고 눈을 딱 마주치면 그냥 웃어야 되는 줄 알아요. 이 표정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제 말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앉아 이렇게 계실 때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턱 지금 들거든? 턱 이렇게 들지 마시고요. 내리세요. 그치. 얼굴이 되게 잘생긴 얼굴이시거든요. 잘생기고 이렇게 되게 뭐랄까 샤프하게 생긴 얼굴인데 자꾸 턱을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못돼 보일 수 있어요. 턱 내리. 그렇지.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얼굴의 표정만큼 이제 중요한 게 가장 기본인 인사잖아요. 근데 인사를 잘하는 듯 하지만 잘 못해요, 사람들이. 자, 여러분의 인사는 왜 하는 겁니까? 나의 첫인상을 심어주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겁니다. 그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제대로 못하면 다른 일을 시켜도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잘하면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어렵죠?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잘 못하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다른 일도 못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인사는 아주 기본적으로 잘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저희가 그러면 면접을 들어갔을 때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인사해야 돼요? 아니면 거기 제가 서 있는 의자 앞에 갔을 때 인사해야 돼요?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제가 인사는 뭐라 그랬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은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문을 열었는데 면접관이 딱 보여요. 근데 거기서 모르는 척하고 가요. 그랬다가 그 자리에 서서 인사해요. 그거 당연한 일을 제대로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을 알면 물어볼 게 없어져요. 자, 눈이 마주쳤을 때는 이렇게 눈 인사하면 되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되죠. 근데 들어가시면요, 거기 가서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하세요. 그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큰 인사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사는 뭐라고요?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그 당연히 해야 될 것에 당연히 눈을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웃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인사하면 안녕하십니까 해서 웃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나는 당신을 봤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라는 게 인사예요. 거기에 이제 기본 자세는 허리를 이렇게 숙이는 거겠죠. 우리는 안 하니까. 서구인들은 어떻게 해요? 악수를 하기도 하고 볼에 키스를 하기도 하고 안녕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면접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허리 숙여 인사해야겠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만 알려드릴게요. 자, 이분들 보시면 어떻게 해요? 허리부터 머리까지 일직선이잖아요.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 숙여 이렇게. 결국 머리, 목, 허리라 그러면 같이 내려가서 올라오는 게 기본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쵸? 안녕하십니까 이거 아니고. 그리고 표정 어떻게 알아? 표정? 웃는 게 기본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내 한번 제 강의를 들으면서도 웃어보세요. 습관처럼 어색하게 막 달달달달달 떨려야 돼요. 여기가 막 아파야 돼요. 원래 아파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여성분들, 남성분들, 지금 남자는 대부분은 여기 손을 내려서 인사를 하게 되고요.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요? 공수자세 하잖아요. 공수자세. 이게 동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좌여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자는 오른손, 남좌여우니까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올리고 남자는 왼손을 위로 올리는 게 공수자세의 기본 자세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내리지도 않고 너무 올리지도 않아요. 근데 이것도 내 스타일이 있는 거야. 거울을 보고 내가 어디에 손을 냈을 때 제일 예쁜지 보시면 돼요. 저는 이거보다는 이게 제일 낫더라고, 저한테.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지 보세요. 남자분들은 인사할 때 이렇게 하죠? 그러나 서 있을 때 어떻게 서 계세요? 일반적으로 서서 얘기 들을 땐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공수자세 하시는 게 더 낫죠. 이렇게 공수자세를 하시던가 아니면 손깍지를 껴서 이렇게 서 있는 게 낫죠. 여성분들은 계속 공수자세 하시면 됩니다. 공수자세에서 그래서 가장 적당한 자리는 손을 배꼽 있는 쯤에 올려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 붙이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떨어뜨리지도 않고 결국 나한테 맞게 거울을 보면서 이게 제일 편하다라는 거 익숙하게 서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회사를 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인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바른 자세는 당신의 인상에 패기와 적극성을 더한다. 여성분들은 뭐 다리가 이뻐 보이고 길어 보이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발꿈치 붙여서 서는데 다리가 더 붙여 보이고 싶으면 그냥 다리 하나만 앞으로 더 가 계시면 돼요. 앞다리 하나 더. 남자분들은 그냥 다리를 붙이고 서 있어요? 떨어뜨리고 서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남자분들 인사할 땐 당연히 붙이는 거예요. 하지만 서 있을 땐 살짝 벌려도 돼요. 붙이고 있는 게 더 어색할 때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걸을 때 당연히 저렇게 걷는 사람은 없겠죠. 하나 팁으로 들으면 걸을 때 너무 아래 보고 가지 말고 나보다 한 3m 앞을 보고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라는 말씀까지는 드리겠습니다. 자세 교정가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미스코리아 하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참고로 그냥 참고하시고 다리만 하나로 앞으로 가는 거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네? 휘어 보여서 너무 신경 쓰이는 분들. 그리고 이거 아까 얘기했죠? 턱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하지 마는 거. 그런 것들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자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정말 너무나 다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만 면접을 볼 때 가장 못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인사와 서 있고 앉아 있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평상시 여러분이 어떤 자세인지에 대한 것들 그게 나타난다라는 건데 원더우먼 자세 얘기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글인데 이분은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글을 쓰시는 분인데도 내가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거나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다. 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표시다. 그럴 때마다 나는 불편함의 원인을 찾으려 하기도 전에 뭘 해요? 먼저 기품 있는 자세를 취하려고 한다. 자세를 고치는 그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다. 글 쓰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 면접관 20대 아닙니다. 30, 40대, 어쨌든 50대 임원들이 앉아 계세요. 그분들은 특히 더 저거 중요합니다. 본인들은 못해도 내 직원들은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게 있어. 뭐 보고 결정? 자세. 그 사람의 자세를 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깨를 당당히 신입답게 자신 있는 모습 보여주는 게 좋고요. 그게 잘 안 돼요 라고 한다면 제가 하나의 포즈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파워 포즈라는 겁니다. 에이미 커디라는 분이 이번에 책도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올해 나왔더라고요. 내가 파워 포즈를 취하면 그 파워 포즈 2분만 취하면 나에게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그런 책이에요. 너무 재밌죠? 그게 뭐냐? 원더우먼 포즈입니다. 원더우먼 포즈. 허리에 손을 얹어서 아까 보여줬던 것 같은데 어디 갔니 이거? 예, 허리에 손을 이제 저 원더우먼처럼 너무 뭐 이렇게 삐뚤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슈퍼맨처럼 허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허리에 손을 얹고 그다음에 다리를 벌리고 똑바로 앞을 보는 거죠. 똑바로 앞을 보고 2분 동안 있는 거예요. 거기에 표정 있었죠. 아까 눈 운동 하는 거랑 표정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2분 동안 서 있다가 면접장에 들어간 사람과 파워 포즈를 하지 않고 면접장에 들어간 사람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기가 있는데 아주 좋은 기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파워 포즈를 하루 2분만 연습해도 수치들이 막 올라간대잖아. 실제 업무 성과와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에이미 커디라는 분 책을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버드대 교수, 하버드 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말하면 좀 더 신뢰가 가죠. 그래서 꼭 한번 파워 포즈 자세 취해 보시고요. 이제 말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손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요. 실험을 해봤어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강연을 한다. 제가 강연을 할 때 50분 동안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뭘 해볼까요? 보는 것처럼 하면서 손바닥을 보여줬을 때 계속 제가 보는 건요. 제가 보는 건 이러하고요. 저러하고요. 하면서 손등만 보여줬을 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가락으로 보여줬을 때 이 세 가지를 똑같은 내용을 갖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답 나오죠? 긍정적으로 84%의 포지티브가 나온 건 어떤 동작이었을까요? 그치, 손바닥을 보여줬을 때. 그리고 52%는 손등을 보여줬을 때. 나머지 28%가 손가락을 보여줬을 때예요. 결국은 여러분들도 면접장에서 뭔가 얘기할 때 제가 오늘 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손등만 보여주는 것보단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고 저런 얘기를 해보고 싶다면서 막 손 동작, PT도 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보여주고 싶은 PT는 이렇습니다. 라는 손바닥을 많이 보여줄 때 여러분의 이미지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연습 삼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했던 것처럼 손바닥. 나도 모르게 손등 보여주거나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느끼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시선도 PT 하실 때 그리고 면접을 보실 때 면접관이 3-4명이 앉아 계시잖아요.
세네 명이 앉아 계시면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많이 봐야 되는 사람은 나에게 질문을 하신 분이겠죠. 바른 자세로 나에게 질문하신 분을 7% 보는 겁니다. 70%. 그리고 나머지도 계속 나를 봐주며 말씀을 하시면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집중은 나에게 말을 시켰던 그분께 봐드리는 게 기본이에요. 내가 PT를 하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게 오바마 시선입니다. 오바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룹핑을 해서 보는 거거든요. A그룹, B그룹, C그룹 그룹핑을 해서 B그룹 봤다가 A그룹 봤다가 C그룹 봤다가 이렇게 해야 전반적으로 다 봤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PT 할 때 시선도 그런 그룹핑을 해서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신감 있어 보이려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제가 너무 소심해 보여서 제 자신감이 드러나지 않아서 속상해요 라는 건 어쩌면 시선 처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관을 보는 노력을 해봐라. 근데 눈을 못 보겠어요 막 이런 걱정들을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면접관하고 지금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한 5m 이상 떨어져 있다, 10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렇다면 사실 눈을 직접 보지 않고 그분의 이마를 봐도, 그분의 코를 봐도, 미간을 봐도 잘 몰라요. 하지만 5m 이내에 우리가 같이 있다라고 했을 땐 눈을 보셔야 돼요. 눈을 보는 것과 눈을 보지 않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눈을 정말 못 보겠어요 하는 분에게 제가 힌트 하나 드리면, 그 사람의 두 눈을 한꺼번에 보려고 하지 말고 한 눈만 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오른쪽 눈 그리고 왼쪽 눈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거나 친구가 옆에 있으면 친구랑 연습해 보시고 옆에 사람들하고 연습해 보시면 분명 답이 나올 겁니다. 눈을 두 개 다 보려면 힘들어. 그래서 한쪽 눈 보고 또 한쪽 눈 보고 하는 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 있게 바라보고 표정 짓고 자세 취하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치잖아요. 말하는 거. 말을 어떻게 38%를 차지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또 청중의 80% 이상은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 신체적, 성격적 특징을 규정 짓는다라고 할 만큼 이 스피치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톤만 우선 얘기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톤은 나이가 들거나 리더가 될수록 사실 톤은 내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신입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톤을 조금 올리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임원들이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톤을 올립니다. 목소리 유형을 찾는 1대1 개선 방법 참고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발음과 사투리, 크기, 빠르기, 말투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발음은 고민들 많이 하세요. 그 사투리 쓰시는 분들. 그리고 혀 짧은 소리, 제가요, 그랬는데요 이런 거 너무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해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 기억나시죠? 표정 관리할 때 아이우에오 했었잖아요. 아이우에오. 그 연습을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여러분 면접 때문에 신문 보시죠? 안 보시는군요. 네, 신문 보셔야 됩니다. 신문 인터넷으로라도 보셔야 됩니다. 자, 신문을 보시거나 아니면 책을 보실 때 그 젓가락 하나 준비하시는 겁니다. 젓가락 하나를 입에 앞에 이 2개나 4개 끼세요. 오케이? 끼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읽어요. 그렇게 한 달을 읽죠. 그럼 여러분의 발음이 진짜 놀랍게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안 믿기죠? 한번 해보세요. 사투리 교정의 기초입니다. 기본. 그리고 나도 모르게 발음이 좋아져. 근데 이렇게 앙앙앙앙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끼고 똑같이 읽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평소 시끄럽다고 이렇게 막 읽으려고 연습을 하면 어느 순간 내 입이 막 움직여. 대부분 사람들이 발음이나 사투리도 이제 교정해도 발음이 안 좋은 이유는 입술을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자기 이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허은아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크기에서도요. 진짜 중요한 건요. 앞은 되게 열심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면접을 보러 온 허은아입니다. 오늘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끝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게 힘을 앞에서 다 빼버려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크기는 크게 낼수록 좋아요. 아무래도 왜 안 들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하려고 하신다면 복식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복식 호흡. 배에다 힘을 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풍선을 부시면 이 몸이 자세부터 했던 이유가 몸도 악기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바르게 서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악기가 바르게 서 있어야 바르게 나와. 그리고 풍선을 후 불어요. 그럼 풍선을 후 불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풍선에 바람을 빼면 그 공기에 투투투투투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호루라기 같은 거 넣으면 막 소리가 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몸도. 그래서 내가 공기를 집어넣으면 배가 나와. 배가 나오고 배 나온 곳에서 빼나가는 게 복식이에요. 그러니까 넣고 이렇게 연습하는 게 복식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과 복식은 안녕하십니까? 허은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안녕하십니까? 허은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그게 복식으로 하느냐, 복식으로 하지 않느냐의 차이거든요. 저는 크기가 너무 걱정이고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세 바르게 하고 복식으로 한번 바람 넣고 빼면서 안녕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의 이 해결 다 됩니다. 혹시라도 빠르기 갖고 걱정을 하시면 어떤 친구는 내가 너무 말이 빨라요 라는 걱정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에게는 저는 그 초 같은 거 쥐고 연습하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자꾸 이거 때리는 연습. 자기가 아니까 천천히 이런 거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안 하면 안 바뀌어요, 절대. 하지만 시는 공평한 게 연습하면 연습한 만큼 다 바뀝니다. 특히 스피치는 다 바뀌니까 한번 제 말을 믿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냉소적인 목소리, 신경질적이고 짜증 섞인 말투, 공개적인 아이 같은 목소리 말 습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했던 거 녹취하시고 들어보고 자꾸 따라하고 여러분만의 벤치마킹 대상을 한번 골라보는 게 좋아요. 아나운서든 앵커든 그 사람 목소리 계속 들으면서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그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모기처럼 뭐 자다가 아까 말씀하신 복식 다 해결돼요. 지금 말했던 거 말하면. 말을 질질 끈다, 이거는 직접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은데 저건 정말 안 좋아요. 그게 아니라요. 면접관님 그게 아니라요. 그건 아니었는데 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분명 있어요. 왜 그래요? 습관이요. 평상시에 그래서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말씀 안 하시려고 하시죠. 그리고 막 친구들하고 연습하다가 잠깐 다시 할게 막 이러잖아요. 리허설은 그때예요. 근데 리허설 할 때도 진짜처럼 하셔야 돼요. 다시 할게 면접장에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 이미지가 좋겠어요? 이미지 첫인상은 한 번밖에 안 와요. 다시 한다고 해서 그 첫인상이 다시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습관을 어떻게 고칠지, 대화 태도 발표력 어떻게 고칠지, 지금 기본적인 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식 호흡. 복식 어떻게 한다고요? 넣었다 뺀다. 연습할 수 있는 거 한 번 알려드릴게요.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공기를 넣어요. 그때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뺄 때 하고 빼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넣고 빵빵해졌죠? 하면서 막 배가 막 땡겨야 돼요. 하고 내요. 다시 넣고 이 연습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아마 3배 정도 커질걸요. 톤도 마찬가지. 무게감도 복식. 해볼게요. 시작. 우, 에, 오. 자, 그리고 발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아이오우 했던 것처럼 그거 했었죠. 톤은 조금 높이는 게 좋다. 지금 많은 이제 면접 컨설턴트들이 말을 할 때 그런 얘기해요. 대부분의 면접을 준비한 취준생들이
면접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소개서 우선 붙고 1차 이력 문제 붙고 그 다음부터 연습하는 게 면접 인터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있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거 봤을 때 어떠셔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내 몸이 바뀌기가 되게 어려운 게 이 태도 부분이에요. 스피치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이력서 준비할 때부터 여러분 연습하시고 몸에 배어 있는 게 좋아요. 말을 할 때도 웬만하면 복식 호흡하면서 발성이나 발음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죠. 제가 항공사 다닐 때도 연습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여러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녹음해서 녹음한 거 듣고 내가 녹음해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예라고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언니들이 했던 거, 선배들이 했던 거 녹음해서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 미나사마니 고한나 이게 영어가 아니군요. 이러도 마찬가지. 외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연습하면 돼요. 자, 여러분도 아나운서처럼 똑같은 발음을 할 필요는 없지만 기초적으로 어물어물 뭐라고요? 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는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자, 한번 이거를 지금 말씀드렸던 걸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거울을 보고 크게 활짝 웃고 입을 크게 벌리고 말을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을 많이 사용해서 말하는 연습을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자기소개서 써놓고 그걸 가면 그냥 읽으면 되지, 암기해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면접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 그 자기소개서 멋지게 쓴 말을 멋지게 읽으려고 막 잠깐만요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할 때 진정성이라고는 절대 느껴지질 않아요. 만약에 정말 암기해서 하고 싶으신 거라면 미친 듯이 암기해서 진짜 암기하셔서 하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스토리를 풀어내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 풀어낼 때 중요한 건 이런 부분, 기초적인 웃으면서 크게 제발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은 해달라. 응? 여러분을 듣고 싶은 거니까,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니까 제발 알아듣게 해달라. 그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연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녹음으로 꼭 녹취하세요. 요즘에 뭐 녹취기 따로 없어도 되잖아. 그죠? 스마트폰 다 있죠? 녹취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발음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내 자세가 저렇게 웃겼어? 저렇게 어색했어? 라는 거 꼭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스피치 그룹 스터디는 제가 이미지도 내 거 판단해 보자고 했잖아요. 장점, 단점 써보고 애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보자고 했죠.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해봐야 돼. 말은 계속 하셔야 돼요. 해보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으로만 해서 다 바뀐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자기소개를 위한 제가 팁을 한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자기소개를 할 때 제가 늘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던 컨셉, 내가 누군지. 그죠? 저는 김구라를 닮은 누구입니다. 김구라로 쭉 가. 그죠? 아니면 저는 태양의 후예에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네, 송중기를 닮은 누구입니다. 도 좋아요. 아니면 이 회사의 뭐 사장, 아니면 누구. 난 미키마우스를 닮은도 좋아요. 뭐든 다 좋아요. 여러분의 컨셉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속 얘기할 수, 원더우먼처럼 강한 여자가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이런 식의 자기소개 해보면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제일 계속 얘기하죠. 기억하게 해라. 자, 머릿속에 나는 어느 컨셉으로 갈 거지? 강한 사람, 열정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면 복장, 자세, 말씀도. 저는 열정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컨셉이랑? 곰처럼 열심히 하는,
호랑이 같은 뭐 이런 거. 그럼 스피치도 같이 돼야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소개할 때 꼭 활용해 주셔야 되는 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할 때도 제가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제가 면접으로 보러 갔을 때 이런 걸 했었습니다 라고 사례를 설명해 주니까 훨씬 더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필기시험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니면 친구들과 무엇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저는 어떠한 일을 했고 거기서 저에게 이러한 유머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라는 거. 그리고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를 해주는 게 좋고요. 수치화라는 것도 되게 좋아요. 저는 정말 공부를 잘했습니다. 전 다른 건 몰라도요. 진짜 영어 하나만은 잘했습니다. 라는 것보다 잘한 게 도대체 몇 점을 했기에. 그렇죠? 저는 운동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산에 정말 열심히 다녀요. 산을 도대체 몇 번을 가기에. 일주일에 5번은 산에서 삽니다. 5일은.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수치를 꼭 얘기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력 얘기할 때 전문성 있는 경력. 내가 회계 쪽에 가려면 사실은 시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시험을 봤던 것들에 대한 것이 하나의 경력이 될 수도 있어요. 자격증. 하지만 영업사원이라던가 마케터들에게는 그런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경력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가 경험했던 진짜 판매를 해봤던 경험이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뭔가 팔아봤던 경험이든 내가 광고 기획을 해서 뭔가 상을 받았던 아니면 여러 번 도전했지만 떨어져 봤던 그런 경험이든 내가 지금 시험 보려고 하는 그 회사의 그 전공, 그 과라고 해야 되나? 부서에 맞는 내 분명 경력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 경력만 살려서 얘기하세요. 그 전문성만. 이것저것 저것저것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내가 잘하는 그 경력을 살려서 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단점이 얼마나 많고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제가 얼굴은 까맣지만 사실 운동을 열심히 했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게 어떤 점수였을까? 유머도 있었지만 체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승무원이 되려면 체력이 좋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아킬레스건을 활용하는 거죠. 자, 여러분도 내 단점 중에 가끔씩은 구제 질문이라는 걸 해요. 면접관이. 저 친구 인사하는 거 기본 자세는 참 좋은데 왜 이렇게 애가 말이 안 풀리지? 쟤를 살려줘야겠다 라는 것 때문에 구제 질문 같은 걸 하거든요.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아니면 우리 과에 대해서 뭔가 물어보는 거 가요. 그럼 그 기회거든요. 그때 내가 준비했던 얘기를 쫙쫙쫙쫙 해줘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다른 면접관들이 나를 막 공격했던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줄 수도 있어요. 저는 되게 소심하고 부족한 점이 사실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 떨리고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 글을 쓴다거나, 그죠?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했고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었다. 지금 만약 여러분이 인사과에 있다. 인사과에 시험을 보는 거다. 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을 챙겨주고 꼼꼼하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잘할 수 있으며 감정의 동요가 심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라는 게 하나의 내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약점이지만 그걸 강점화시키는 스토리텔링 꼭 하세요. 근데 여기서 그 얘기는 꼭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는 사장님께서 오늘 정말 슬픈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면접을 봐서 최종 면접을 봐서 진짜 괜찮은 직원 5명을 뽑았대요. 그 방송사입니다. 방송사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정말 뭐 400대 1인가 이랬대요. 뽑는데 그 중에 이제 여자 남자친구가 둘이 들어왔는데 한 친구는 금수저까지는 아니어도 그 여자친구가 강남에서 살았고 부모님이 웬만큼 잘 살았고 그래서 그냥 정말 평범하게 너무나 그냥 편히 살아왔던 친구였고 A라는 여자친구와 B라는 남자친구는 진짜 가난하게 살았던 친구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학교는 이 여자애보다 떨어지고 그래서 학점도 되게 많이 떨어지지만 마음이 동하더래요. 그 아이가 자기소개서를 쓴 걸 보니까 우리 집은 정말 가난하다. 그래서 16평이고 10평의 방 하나짜리에서 5 식구가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엄마 아빠가 진짜 미천한 직업을 갖고 계시지만 나를 대학까지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내가 꼭 합격을 해서 우리 엄마 아빠를 꼭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 이런 식의 자기소개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마음이 동하죠. 그리고 아이가 되게 성실해 보이고 뭐 해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둘 중에 한 명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여성을 떨어뜨리고 한 방에 사는, 한 칸짜리 집에 산다는 그 친구를 합격을 시키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있잖아요, 꼭 다 체크를 하거든요. 주소 체크를 한 겁니다. 주소 체크를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아파트인 거예요. 아파트가 방 하나짜리가 있나 싶어서 인사팀 사람들이 부동산에 직접 방문합니다. 그 동네에 가서 그 아파트를 봤더니 16평짜리 아파트였어요. 근데 방이 3개였던 거죠. 그걸 보고를 했습니다. 알아봐 했으니까. 고민하신 거예요. 진짜로 못 사는 건 맞죠? 16평 방세 이렇게 뭐 마루랑 같이 쓰는 방, 이렇게 미닫이 있는 그런 집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5 식구가 살았던 건 맞아요. 다 진실에 근거했지만 그 친구는 결국엔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합격을 했습니다. MSG를 너무 많이 넣은 거지. 그냥 솔직하게 전 16평짜리 방 3개짜리에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라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4번을 정리할 때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쓰세요. 솔직하게 쓰셔야 최종 합격도 하고 들어가서도 오래오래 살아갑니다. 이 사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 사람의 몸은 거짓말을 안 해요. 연습한 만큼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연습하느냐가 여기 보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자, 다시 한번 들어가서 면접관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우리 회사를 들어오기 위해 저렇게까지 연습했고 저렇게까지 노력했구나라는 게 기특할 뿐이에요. 저렇게까지 나를 위해, 우리 회사를 위해 노력했다면 회사에 들어와서도 참 열심히 하겠지? 그리고 우리 회사를 정말 열심히 다니겠지라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 그게 예쁜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습관이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표정. 가만히 있을 때도 입꼬리 내리지 말고 웃으는 표정. 늘 긍정적으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부족하고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걸 저보러 하라고요? 그래서 안 하려고, 뭐 해야지, 어떻게 해요?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랑 정말 다르거든요. 일하는 건 똑같은데.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기까지 정말 해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패기 넘치는 우리 취준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디에서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몸에서도, 여러분의 눈빛에서, 여러분의 이 말투, 스피치에서도, 자세에서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겁내지 마세요. 겁낼 게 뭐가 있어요. 우리도 그 사람들을 면접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닐 회사예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은 분이시잖아요. 기다려서, 여러분이 진짜 그냥 월급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가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내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열정은 언젠가 답을 줄 겁니다. 연습하면서 여러분의 꿈을 꼭 이루시길 바라며 저는 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